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무려 67억 원, 우리 돈입니다. 67억 간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세 가지의 총매가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이게 이제 우리 돈 66억에서 7억에 달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꼽았네요. 지금 이게 승인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죠. 두 번째 조건이 뭐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보관하고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 비트코인 담보 서비스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것 같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미 2022년 이 4월 기사죠. 지금 비트코인 담보로 하는 대출을 사실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아직 안 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는 비트코인 담보 서비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회계 기준 변경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이거 사면요. 기업들이 떨어진 가격으로 자산으로 기록은 해도 오를 경우에는 오른 가격으로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죠.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 인플레이션 해치 등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돼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탑 10, 이제 주주들입니다. 마이크로 스튜어트즈의 탑 10. 제가 지금 표시한 곳은요, 사실 다 월가 금융 공용 기관들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실 만한 기관만 별도 표기한 거죠. 뱅가드, 블랙락,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지금 탑 10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쟁쟁한 월가의 금융 기관들이죠. 특히 최근에 블랙락이 주식을 좀 많이 산 게 보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그 뒤에 월스트리트의 큰 공룡 기관들이 있죠. 이 이후에 또 단기 상승이 가능한 8가지 이유 제가 시리즈 연작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갑니다. 멕시코에 3위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입니다. 유동성 자산의 100%를 비트코인과 관련 주식 등 5개 자산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 자산 100%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애매하죠. 유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 100%죠. 지금 비트코인 등 5개 그룹의 집중 투자. 사실요, 억만장자들의 투자 불문율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유동성 자산의 절대 5%를 안 넘는 게 불문율이에요. 왜냐하면 극도의 변동성, 가격 변동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멕시코 여기 3위 재벌 회장님입니다. 유동성 자산을 그냥 올인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올인했습니다. 물론 금과 석유는 제외합니다. 비트코인 뉴스에서 이 5개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식, 그 다음에 석유회사, 이제 금광 채굴 회사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분의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과 이 단위가 다르죠. 그의 순 자산은 현재 약 130억 달러 이상이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8조 9조 원에 달합니다. 법정 화폐는 모두 종이다, 거짓말이다, 가짜 돈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은행을 소유를 하고 있네요. 멕시코의 은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예금 등으로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당국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죠. 비트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수용한다? 이거 이제 담보로 아까 받아서 대출한다는 것과 전 오버랩이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비트코인을 200달러, 우리 돈 26만 원부터 투자했던 분이죠. 아무래도 큰 해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헤지 펀드의 매니저, 지금 토마스 크라우로우라는 친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는 있었지만 순자산, 이 순자산은 사실 총자산입니다. 절반을 넘은 적은 없었다. 근데 비트코인 포지션을 이제 거의 90%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극단적인 투자 결정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확신이 100% 그냥 가득 찬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든지죠. 제가 볼 때 아까 그 말씀드린 뭐 멕시코의 재벌부는 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살펴봅니다. 비트코인의 하루 신규 주소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신뢰 시사가 긍정적이다.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에 7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주소를 추가했다. 이게 이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네요. 이게 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때는 2만 달러 육박해서 이제 개인들이 뭐 미친 듯이 코인 투자에 들어왔던 때죠. 사용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죠. 17년도의 비트코인 랠리는 개인 주도 랠리였습니다. 이때 주소가 최다였죠. 23년 현재 비트코인 주소가 최대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 주도 랠리가 아닌가 하는 저의 예측이 들어가네요. 9월 9일자네요. 자, 71만 7,331개의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이 됐죠. 이게 이제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비트코인 2위 고래 지갑이 알고 봤더니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요. 161억 달러인데 무려 1750개 주소에 분산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1000 비트코인 이하에 이렇게 찢어놓은 거죠. 왜 이렇게 찢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래 alert, 뭐 이렇게 whale alert. 너무나 큰 자금을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이체하면 이거 금방 다 이제 들키죠. 이거 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쉬워요. 대량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거래소 모르게, 대중들 언론사 모르게 대량으로 매집을 하거나 혹은 대량으로 매도를 조용히 하려고 이렇게 지갑을 지금 찢어 놓는다. 굳이 둘 중에 뭘까요?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대량 매집을 하고 있다고 사실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갑니다. 자,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할인폭이 축소됐다. 이더리움 그 선물 ETF 기대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죠. 이 할인율이 지금 2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을 때는 그 할인율이 60%가 넘었다고 하죠. 자, 이 할인폭의 축소는 아무래도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할 때부터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이 높아지니까 눈치가 빠른 월가의 기관들이 이더리움, 지금 현물은 없죠. 선물 ETF를 줄줄이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 ETF 언제 승인이 결정되냐? 지금 10월 16일과 17일에 사실상 몰려있죠. 시장은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이더리움 시장 진출, 이거 이끌 수 있는 상품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되겠구나. 지금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10월 중순으로 좀 연기가 됐었죠. 비트가 10월 16, 17일로 이제 그 승인이 결정이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빠르면 그 10월 중순이고 늦으면 1월과 3일에 승인이 될 것이다. 알고 계시죠? 자, 이더리움 선물 ETF도 지금 공교롭게 날짜가 겹칩니다. 근데 비트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이더 선물 ETF는 대부분 승인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선물 ETF만 승인이 돼도 사실은 이더리움 알트의 대장이죠. 알트코인 상승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확률을 무려 95%, 날짜까지 10월 16일에 동시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자기 이름 걸고 지금 예측을 95%라고 하고 있죠. 자, 똑같은 친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연내 승인 확률이 이제 75%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저번에 이겼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을 높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결국 24년 말까지는 95%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더 선물 ETF는 10월 16일 95% 확률로 될 거고 비트코인 현물은 자, 올해는 75%, 내년에는 이제 95%. 제가 볼 때 이제 100%인데 그냥 5% 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 한번 가보시죠. 크립토 콘트가 이런 얘기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고 조정장인데도 장외 거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자,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지갑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비트코인을 누군가 매집하고 있는데 그 누구다? 고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8월에 그 이제 코인 거래량이 최소치를 기록했다,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밌는 건 거래소 안 쓰고 뭐가 늘었다? 장외 거래가 활발하다. 가격 변동성이 클 때는 이제 거래소 입출금이 커지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가격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23만 개가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고요. 최근에는 또 9만 개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죠. 이거는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낮으면 거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온체인 거래는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실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에서 그냥 막 웃돈 주고 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이루고 있죠. 온체인 거래. 지금 이게 이제 그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비트코인 장부, 뭔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외, 이제 거래소에 지금 물량이 없잖아요. OTC, 장외 거래에서 지금 웃돈으로 그냥 막 긁고 있다. 제가 볼 때는 FTX 코인도 누군가 지금 웃돈 주고 아무도 모르게 지금 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매수자들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전 듭니다. 5번째 이유 가보시죠. 비트코인의 장단기 보유자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장기 강세의 신호 가능성이다. 이거 이제 보시면요. 빨간색이 단기 보유자들. 지금 최근에 코인 다 팔아서 이제 거의 뭐 최저치까지 갔죠. 파란색이 장기 보유자입니다. 이 지금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거죠. 단기 보유자는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거의 다 팔았고요.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 축적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팔 때가 아니고요. 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단기 보유자 이 빨간색이 급증했을 때 코인 꼭지를 찍었습니다. 급증할 때 항상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죠. 나중에 이 단기 보유자들 빨간색이 또 한번 올라오겠죠. 그때는 탈출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6번째 이유 갑니다. JP모건, 이게 이제 9월 1일자인데요. 가상화폐 환전을 할 수 있는 포함 여행사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자, JP모건 회장 유명하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는데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JP모건이 이전에 작년 11월이죠. 암호화폐 아예 지갑 상표를 승인이 이제 됐습니다. 신청했다 승인까지 됐죠. 자, 이게 JP모건 월렛. 거기 JP모건에서 또 이런 예측을 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뭐 이거 지금 호재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한다면 SEC가 과거에 선물 ETF 승인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현물 ETF 승인이 될 것이다. 자, JP모건, 그 부정적이었던 JP모건마저 이제는 코인에 그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한 것은요. 월가 은행에서 가격을 조작할 수 있었죠. 수익도 가져갔습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죠. 현물 ETF는 지금 그러면 왜 승인을 이제 가까워졌다고 하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월가 은행은 현물, 지금 뭐 채굴 기업 주식들 다 가져갔죠. 여전히 인프라 다 보유하고 있고요. 거래소까지 차렸습니다. 가격 조작 가능합니다. 수익의 기회 앞으로 주구장창 널려 있죠. 시장 장악을 했고요. 통제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현물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현물, 이더는 선물부터 ETF를 승인하지 않을까. 자, 우리는요, 트레이더가 아니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바닥을 잡겠다 의미 없습니다. 중장기로 볼 때는 지금 매우 좋은 타이밍이다. 7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회계 방식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가장 큰 호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어도
비트코인 사면 손해였어요. 이게 이제 회계 방식이 떨어진 가격만 기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됐는데 이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회계 방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가 현재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 재무제표상에 이제 코인을 사면 공정한 시장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죠. 자, 보유 중인 코인의 회계 처리 시 현재 가치입니다. 시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해 말에 발표가 되는데 시행은 25년부터다. 근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이제 새 회계 처리 방식을 할 경우에 코인이 상승하면 상승분을 회계장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최저 가격만 반영하니 기업들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변경을 하면 코인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 자, 이 엄청난 호재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땐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25년에 근데 또 시행을 할까요? 25년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초점이 맞춰지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조기 적용을 해줄까요? 이거 허용을 한 거죠. 혹시 기관들이 사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풀 매수하고요. 24, 25년에 개미 태우고 또 한번 그때 상승장 가서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들이 2주 만에 비트코인 15억 달러 축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불신이 팽배하죠. 여덟 번째 마지막 이유 갑니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코인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G2에서 지금 코인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은 마지막은 이걸로 내고자 합니다. JP모건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큰 경제 위기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기사들인데요. 자, 저희가 그 단기 큰 변동성,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거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이 크립토라고 하는 기회는요,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잡는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